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의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이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고요. 네, 코스피가 반등하는 폭 대비해서 코스닥은 3% 넘는 반등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코스닥의 반등, 그러니까 코스피도 물론 반등하면 당연히 반갑지만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하는 것에 있어서 시장의 정상화가 좀 나타나나라는 네.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요. 오늘은 뭐 삼전 닉스는 뭐 당연히 소폭의 반등을 보이지만 코스피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한 모멘텀, 이게 주말 사이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의 AI 서밋이죠. 네. 선언 관련해서 뭐 네이버의 주가가 장 초반에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관련한 이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 그 일부 바이오 종목들의 급등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재료가 좀 통하는 시장이 됐다. 그동안에는 그래요. 아무리 뉴스가 나오고 재료가 이렇게 정말 좋은 재료가 나와도 반응을 좀 보이기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재료에도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료에 통한다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네, 진짜. 얼마나 네이버 상가 아침에 막 한 20% 급등하던데. 30%를 뭔 전화 하루가 아니고 며칠 동안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건강하지 못한 맞아요. 건강하지 우리 건강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급등해서 지금 20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그 정말 힘들게 하는 종목들이 얼른 좀 웃음꽃이 만개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팔아요. 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화수목 이게 살짝 사는 척하다가 또 파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주죠. 열심히 또 네. 1조 2천억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증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가 또 8월 18일에 있는 잠깐 네. 해요. 여러분들께 세미나 안내 좀 드리고 바로 좀 오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본사에서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1부 주식시장 긴급 진단 및 투자 전략, 2부 가장 현명한 ETF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박지훈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 또 박현지 과장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은 또 저희 10시 타임에 가장 또 대표하는 대표 주자분들이 아닌가, 어벤져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8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 세 분과 함께 1, 2부 나눠서 여의도 본사에서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죠, 도훈 씨? 네, 무료입니다. 음. 언제 저희가 뭐 돈 받은 적 있나요? 돈 받은 적이 돈 없습니다. 받은 적은 네. 없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이제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고요. 지금 이게 선착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른 빨리 신청하셔야 이 자리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8월 18일 정도 되면은 보름 뒤잖아요, 거의. 그렇죠. 20일인데 네,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가지고 세미나 그냥 뭐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로 쐬면서 네. 우리 박지훈 부장님 실물이 어떤지 또 이렇게 보러 가냐 이런 느낌으로 오시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사항인 거잖아요. 희망사항이고 저는 어느 정도 예측도 긍정이, 좀 들어가 있고. 긍정이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친다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은 태양이 뜨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자, 태양 같은 여러분의 등대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 뭐 실적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맞아요. 또 FOMC 도 FOMC도 있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분과 함께 월요일 저희 리뷰도 해보고 프리뷰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은 과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소진은 과장님 금요일 날 봤어요. 맞아요. 저희가 매번 금요일 날보다 월요일 날 보니까 되게 새롭고 내일 또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 그러게요. 네. 하지만 내일 출근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네. 내일은 화요일이고 오늘 소진은 과장님과 함께 또 오늘 원래 이제 이혁진 우리 팀장님이 지금 휴가 그렇죠.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우리 소진은 과장님이 꽉 메워 주실 텐데 네. 어때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 장세는 우리가 끝났다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을 시장에 할 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구간은 어떤 대응이 제일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대응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그 단어에 뭐 많은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단순히 이제 가지고만 있기에는 이제 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미 뭐 이제 뭐 구글이라던가 뭐 테슬라 그렇죠. 굵직한 실적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 있는 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를 거의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주요한 이벤트들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은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 판단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도 보면은 우리 조윤님께서도 이 가격인데도,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격인데도 지금 외국인이 파는 게 참 속상하다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시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는 좀 외국인이 사나 싶었는데 금요일날 많이 팔면서 또 다시 사이드카가 걸렸고 오늘도 지금 팔고 있거든요. 주말에 저는 서밋을 보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한 주 시작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일단 그 서밋의 내용 자체는 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산업에서 다시 좀 되짚어볼 만한 함의들도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뭐 저희가 산업만 보고 이제 그쪽에만 이제 확신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환경들로 좀 변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AI라던가 아니면 이제 반도체라던가 이런 업황의 이제 큰 어떤 뭐 줄기나 방향성이 아직까지 바뀐 게 뭐 확인된 건 없습니다. 구글의 실적에서까지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충분히 확인이 됐었고 다만 이제 상반기랑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 그리고 이제 금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산업 자체는 이제 달라진 내러티브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외부 여건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뭐 저희가 많이 말하는 뭐 할인율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시장이 다시 좀 가늠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간들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주말 중에 이제 유가 쪽에서는 또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일부 있었고 이제 오늘 이제 개장을 하면서도 이제 유가는 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 이제 기간의 지속성 이 얼마나 될지를 일단 시장은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많이 기대를 하는 뭐 타코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기대감들도 있을 텐데 주말에 보니까 언제쯤 타코를 할 거다라는 걸 이제 계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역으로 말하면은 약간 그 타코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기대감, 뭐 속된 말로 약발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오늘 이제 장 초반에 국내 증시에서 보여줬던 이제 서밋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약간은 좀 아쉽게 이게 바뀌는 것들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과연 언제 우리가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 있을지 방향성은 이제 언제 잡힐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네. 맞아요. 지금 자료에도 준비해 주셨지만 이 하락도 힘든데 변동성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음. 제일 힘든 상대가 잘 모르겠는 사람이잖아요. 어. 언제는 또 막 좋다 그랬다가 다음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네. 막 이런 느낌. 아, 시장이 그러네. 한등했다가 아. 좋은 걸 갑자기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또 아니래. 이런 시장이 지금 계속 펼쳐진 거 아닙니까? 제 비유가 좀 틀렸나요? 뭐 어느 정도 적절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그 투자자분들을 최근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제가 네.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네. 그 변동성 자체인 것 같긴 합니다. 그쵸.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서밋 때문에 이제 뭐 좋은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일단 인지는 했지만 네. 하지만 막상 오늘 또 만약에 이제 전자라던가 닉스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뭐 7% 8% 상승을 하면은 저희가 마음이 그렇게 편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해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건가? 얼마 전에 큰 하락을 겪었는데 이번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인가?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주는 요인이 사실 변동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시장은 좀 차분하게 일단 이번 주에 메인 이벤트들을 좀 기다려 보자라는 네.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일단 변동성 자체에 대한 폭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도 뒤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유가 잘못됐다라는 의견. 그래요? 그런 어. 사람 만나지 말라고. 빨리 헤어져라라는 이런 댓글을 시장 봤어요. 만나지 말라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우리가 또 우리 시장과 헤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헤어져요. 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기가 뭐 받아놓고라도 좀 헤어져야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혼했어요 이미. 예. 결혼했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가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더라고요. 이런 시장을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소진영 과장님은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시작을 한 게 2008년부터인데 2008년. 네.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 변동성이 좀 이렇게 약간 지나가는 구간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변동성은 뭐 물론 제 업력이 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네. 본 적이 없고 네. 아마 전산상에 있는 기록을 뒤져보더라도 좀 찾기 힘든 기록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다들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꺼낸 건데 변동성이 좀 줄어듦을 보고 있다.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이제 정성적인 그리고 이제 심적인 부분들에 의존한 예상이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로 사실 그 기본적으로 많이 빠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번에 빅테크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그 6월에 보여줬던 그 조정이 상당 부분은 이제 그런 우려를 먼저 일단 좀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논란이 좀 많았죠. 숫자 자체가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게 뭐 현금 흐름 이제 뭐 분기 단위로 또 이제 적자로 들어섰다. 그래서 이게 뭐 지속 가능한 투자인지 아니면 또 이제 한편에서는 캐펙스가 어쨌든 늘어나고 있으니까 좋은 것인데 이런 이렇게 말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논란을 지나가고 나서도 그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사실 이제 이전 고점이라던가 아니면 저점을 깨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6월에 보여줬던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한 번은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수급적으로도 조금 도와주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몇몇 기사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EW와 이제 한국 ETF죠. 그쪽에 이제 그 역대급 뭐 이제 자금 유입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그 지수 ETF 이쪽에도 뭐 최근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외국 쪽으로 시각을 돌려보면은 제가 앞전에도 뭐 아시아 다루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그 AI 하드웨어라고 묶일 수 있는 중국, 일본 기업들과 지수의 흐름도 사실 국내랑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네. 변동성의 차이 정도가 있었던 건데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증시 개입을 하지 않는 기조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반도체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중국의 국부 펀드들 이제 개입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일단 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나 이제 정책 자금들 이런 것들은 이 정도 하락이면은 1차적으로는 좀 담아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좀 섰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를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이제 타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반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정학적 이슈 앞에 지금 시장을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는 큰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금리하고 이제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물가라고 뭐 치환을 해도 뭐 크게 네. 무리가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지정학 이슈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실물이나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호르무즈 봉쇄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은 이제 후티 반군까지 이제 홍해 쪽에서 일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 수급에 좀 차질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물에 주는 영향이라던가 호르무즈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유가의 반응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일부 지정학 이슈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기 어렵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6월에 보여줬던 조정이 일단 단기 바닥을 좀 확인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줄여가면서 결국엔 코스피가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한 15분 사이에 네.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6% 7% 사이의 하락 흐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까지 지금 그렇죠. 하단부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3% 넘는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딱 15분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지수가 2.4%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0시만 되면 우리가 뭐 맞아요. 수급 관련한 이슈들이 네. 좀 있잖아요. 반대 매매도 뭐 항상 이 시간대 출회되고 한다라고 하는데 또 30분 지나면 또 뭐 어떻게 시장의 방향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가 7월 달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지금 이제 8월 달로 마지막 가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FOMC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부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야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왜냐하면 이 증권사들마다 우리 코스피의 밴드라고 하죠. 연말 밴드가 6천부터 한 12,000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른다는. 아. 그러니까 사실 전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네.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늘 이제 나왔던 그런 전망들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시장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을 겪어내고 그러니까 있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긁었을 때 다음 기회에 아니면은 2배짜리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진짜 딱 맞네. 네. 딱 긁었을 때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돈이 이제 그쵸. 녹았다는 경우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봐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계속 공부하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변동성 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또 자료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빅테크들 실적을 좀 기다리고 확인을 하자인데 이번 주에도. 확인을 할 때 저는 이제 많이 듣긴 했지만 요 근래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잉여 현금 흐름. 구글이 캐펙스 투자 잘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야? 확인됐잖아인데 이번 주도 봐야 돼. 그리고 잉여 흐름 봤을 때 이거 적자이면은 이것도 또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얘긴지.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복잡하게 하는 게 최근의 외부 요인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자금 조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리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호적인 상황이었으면은 뭐 워낙에 업이 좋고 경쟁이 중요하니까 뭐 돈을 좀 빌려서 쓸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깐깐한 잣대를 좀 들이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잉여 현금 흐름 얘기를 뭐 빅테크 실적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몇 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 캐펙스 뭐 늘어나는가 줄어나는가 네. 그리고 뭐 내년 그리고 이제 2028년까지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 뭐 이제 서버라던가 네트워킹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전력이라던가 이런 구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감가상각 이야기도 있고 뭐 클라우드 기업들 뭐 이제 백로그 이제 수주 잔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제 제가 이것들을 쭉 적어본 게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상반기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긴 있었어요. 산업 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변화라던가 혹은 뭐 우려라던가 뭐 이제 낙관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네. 시장이 이만큼 질문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깐깐하다라는 거였습니까? 저희도 뭐 면접 같은 거 갔을 때 물론 질문이 너무 없으면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죠. 뭐 뭔가 좀 깔끔하게 몇 개 질문 받아보고 이제 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맞아요. 그럴 느낌이 수 있잖아요. 있는 건데 그러면. 질문이 너무 많고 약간 그런 압박 면접 같은 게 진행이 되면은 네. 이게 뭔가 나에 대해서 좀 검증을 더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지금이 정확히 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도 말씀을 주시지만 하이퍼스케일러라던가 빅테크들이 어떤 그 숫자, 뭐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이라던가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숫자들 자체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숫자를 낼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알파벳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내줬고 캐펙스도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제 금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뭐 캐펙스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메모리 업체들한테 좋겠네 메모리 업체들이 돈을 벌면은 얘들도 이제 캐펙스를 하니까 이제 장비가 좋겠네 이런 단순한 이제 로직이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제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메모리를 사주는 가장 큰 쩐주들이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얘네도 갈수록 더 비싸게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빌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들을 지금 계속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서 실적 발표할 때 그 주는 정성적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편이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원래 꽤 오랫동안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일단 좀 안 주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전 실적 발표에서 뭐 이제 메모리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본인들의 캐펙스나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여기에 대해서 원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해줬었습니다. 근데 알파벳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조차도 약간은 좀 그걸 이제 좀 뭉개고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적인 정보를 상대적으로 주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알파벳은 뭐 숫자랑 내용은 확인했다. 일단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메타라던가 아마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자라는 게 지금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도 상반기에도 시장이 한 차례씩 두 차례씩 흔들렸을 때 네. 이게 뭐 대외 변수도 있었고 뭐 금리 얘기도 있었고 뭐 산업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할 때마다 그래서 AI 산업이 업황이 달라졌나요?
그 전망이 지금 우리가 꺾을 상황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항상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요. 지금은 너무너무 초기 단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사실은 달라짐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코스피 전망치에 대한 네.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뭐 저도 이제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음.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뭐 좀 명구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해요. 뭐 6천에서 12,000 이 정도 밴드면은 사실 뭐 전망이 거의 무의미한 의미 수준이죠. 없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이분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AI 자체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AI를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됐건 최종적으로 구현을 하던가 아니면 경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현재 그 선투자의 상황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돈을 태워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AI가 되는 산업인 것도 알겠고 필연적으로 그 방향인 것도 알겠고 아주 길게 봤을 때 메모리라던가 칩이라던가 전력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 것도 알겠다. 근데 중간에 한 1, 2년 혹은 2, 3년 돈을 조달을 해오는 그 사이클에서 삐끗하게 되면은 그 단기 이 단기라는 거는 정말 뭐 10년, 20년의 긴 사이클 내에서의 단기를 말씀드립니다. 뭐 한 2, 3년 정도가 되겠죠. 그 단기에 삐끗했을 때 결국 그 부분은 과잉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단기에 어떤 그 투자 전략에 대한 판단 실패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묻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인터넷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터넷이 엄청나게 보급이 된 건 사실인데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너무나 많은 투자들을 했었고 그 투자들이 단기적으로는 과잉 투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버블을 불러온 사례가 하필 또 이제 인터넷이라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이번 케이스를 더 이제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혹시나 진행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금융 여건에 대한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 중에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왜냐하면은 실적은 우리가 좋은 거 확인을 했는데도 지금 계속 FCF를 보자, 잉여현금 흐름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번 주에? 사실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가 그래서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다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이 아마존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네. 실적이 나오는데 근데 또 이제 FOMC 도 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가 어쨌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은 계속해서 결국에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씩은 계속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를 보면은. 근데 그러면은 이제 FOMC에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물론 이제 7월 인상에 대해서는 뭐 다들 그렇게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지는 않긴 네. 합니다. 뭐 단서를 많이 안 주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7월에 인상이나 아니면 그 향후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를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워시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시장이 그래도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단기에는 좀 이제 과도하게 가져갔다가 약간 뭐 어쨌든 뭔가 인상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주지는 않네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살짝은 좀 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나 그 향후 캐펙스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톤을 좀 이제 우호적으로 좀 이제 해석을 해줄 여지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뭐 인상에 대한 힌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봤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현상이나 똑같은 코멘트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지금의 기준보다 더 깐깐하게 이제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뭔가 이번에 그 FOMC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아주 비우호적인 쪽으로 작용을 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네.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은 뭐 앞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뭐 FCF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뭐 나빠진다라고 보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가격 부담은 분명히 좀 확실해져 있는 네. 상황인데 구글 같은 경우도 이미 캐펙스를 늘리는 쪽으로 이제 이미 결론이 나왔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뭐 다른 액션을 취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남들은 늘리지만 우리는 부담돼서 안 늘리겠다 이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캐펙스라던가 이런 것들 저는 다 이제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뭐 메모리 가격 이런 그 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번에 이런 원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던가 혹은 본인들 캐펙스 내에서의 비중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창신메모리가 상장을 맞아요. 네. 해서 지금 이제 거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과창반 지수를 실시간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관련 ETF 보니까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 상해종합주가 지수는 1%대 하락 그리고 네. 지금 일본의 키옥시의 주가가 7% 하락을 하고 아, 있고요.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삼성전자는 1.2%, SK하이닉스는 2.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우리 소신웅 과장님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셨는데 네. 창신메모리가 일단 상장에 있어서 지금 뭐 실시간으로 제가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박 났다라고는 하고요. 일단 IPO에 있어서 대박 난 거죠. 이쪽에 올라가는 게 다른 쪽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상으로 그 스페이스 X가 수급 쫙 빨아들일 때도 그랬고 SK하이닉스 ADR이 수급 쫙 빨아들일 때도 그랬고 그 영향이 사실 한 2, 3일 정도 간 다음에 좀 진정을 했는데 이번에 창신메모리도 비슷한 수순일지 아니면 이번 이게 상장하고 나서 이 흐름을 우리가 뭐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지 이제 저는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랑은 좀 다를 거다라고 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네. 게 사실 물론 뭐 굉장히 그 최대어인 건 맞기는 하지만 네. 스페이스 X는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말 역대급 최대어 IPO였고 네. 당연히 수급적인 영향을 안 주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음. 근데 창신 메모리는 일단 뭐 두 가지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그 산업과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크게까지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뭐 심리, 이제 센티에는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이미 앞전에 많은 노이즈를 겪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관련해서 그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서버용 D램 가격 상승해가지고 이제 창신 메모리가 파는 이제 그 서버 그 반도체 가격이 삼성전자보다 비싸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빅테크들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창신 메모리 거를 뭐 더 싸게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한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 산업 업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구해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렇게 유의미하게 싼 가격의 가격을 가져오기도 어렵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물론 저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분명히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올해 내라던가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창신 메모리가 어떤 현재의 그 메모리 업황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변화를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그 업계의 전반적인 중론이긴 합니다. 기술력이라던가 또 이제 장비 통제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치명적인 부분이긴 하니까요. 네. 다만 중국 증시 내부에서만 놓고 봤을 때에는 빅테크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반도체 기업 이라는 게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로 그렇죠. 다가올 수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창판에 상장이 됐는데 여기가 또 그 외국인들은 매매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은 뭐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적격 투자자 이제 승인이 된 사람들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일부 이제 약간 뭐 그 접촉이 좀 꾸준히 있는 그 중화권 쪽 운용사나 이런 쪽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워낙 특이하고 큰 사례였기 때문에 네. 약간 예외 비슷한 느낌으로 ETF나 지수 편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던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까지 빠르게 편입을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상장 전에는 일단 들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얼마나 빨리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은 중국 내부적인 이제 그런 그 투자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단기에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증시가 10시 30분에 개장을 하죠. 네. 제가 아까 본 건 죄송합니다. 그 지난주에 마감된 중국 상해종합주가 지수 이야기한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CXMT의 호가가 찍히는 게 이제 지금 딱 10시 반 개장하자마자 잠시 후에 딱 나올 것 이걸 같아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봐요? 실시간 네, 네. 과장반은 뭐 어떻게 뭐- 봐요? 데이터가 뭐 없어요. 이제 국내 증권사를 네.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뭐 중국이나 홍콩 쪽 실시간 어. 시세를 신청하신 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아, 거고요. 그걸 신청을 해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또 그리고 유료인 경우도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신청이 안 돼 있는 분들 같은 네. 경우도 중국 쪽 저희 한국이나 그 미국의 그 야후 파이낸스 같이 중국에도 그런 증권 포탈들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뭐 시나 파이낸스라던가 이제 아. 이런 곳에서는 또 실시간으로 종목 시세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화 파이낸스 저도 신하네. 신화 SIN. 아 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좀 맞아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창신 메모리 이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창신하고 좀 거래 좀 해줄 수 있게 좀 해줘요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에다도 로비를 한다라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실제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단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과연 미국 정부가 그것을 승인을 해줄 것이냐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승인을 해주더라도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실제로 창신 메모리가 애플한테 얼마나 유의미한 물량을 줄 수 있을까? 물량 자체를 내부적으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도 계속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은 또 워낙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가전기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네. 중국 내부적으로도 디램 부족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설령 미국 정부가 그래 뭐 갖다 써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이 그렇게 유의미한 물량을 그 메모리 가격을 떨어뜨릴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오기에는 뭐 제가 보기엔 현재 단기적으로는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이제 저런 액션을 계속 취하는 이유 자체는 물론 일부 약간 뭐 적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결국 저런 식으로 압박해가지고 뭐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좀 어떤 그 가격 협상력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좀 더 이제 표면적이라던가 좀 산업 내부적인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은 애플도 이 메모리 부족 사태가 굉장히 그 장기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 길게 봤을 때 공급망이 다변화가 되면 사실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메모리를 공급해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밸류 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일단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후반기에 있을 저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창신과 애플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또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한 시장입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지금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서 다시, 다시 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늘 오전장 좋았다가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밝은 웃음으로 만나요 했는데 금요일날 그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서 시겁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 좀 해보죠. 저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AI 서밋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저도 주말간에 그 뉴스 보면서 이거 너무 좋은 뉴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이렇게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 내부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좀 중요한 함의들도 있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시장에 열광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들이었던 게 뭐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일단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그 주요 기업들과의 어떤 뭐 회동이나 아니면 뭐 이제 계약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이상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그 AI 산업 그 밸류 체인들이 많이 이제 값어치가 올라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새롭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엔비디아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분 투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에도 엔비디아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놨었죠. 뭐 네. 코어위브라던가 약간 엔비디아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거는 계속해서 그런 그 데이터 센터 쪽 이제 이런 쪽으로의 그 투자를 늘리는 이제 그런 본인들 생태계를 더 확장을 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뭐 아예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금리라던가 유가와 같은 이런 불안감을 잠재워줄 만한 요인들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AI라는 산업의 그 방향성,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캐펙스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그 진영 간의 뭐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한 정도로 일단은 시장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진짜 대단한 숫자들이 그렇죠. 발표됐잖아요. 네. 뭐 5년, 10년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진에 저 숫자가 진짜 맞는 걸까? 네. 저거 진짜 다 투자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어서는 수혜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런 얘기 나온 것 치고서 사실 오늘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죠. 이게 4월, 네. 5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이제 났죠. 반응이 강했을 텐데, 네네. 두 자릿수 올랐을걸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런 내용도 네. 돈 투자 많이 할 거야라는 내용도 이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반응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수급의 변화는 앞서서 이제 뭐 네. 최대 규모로 들어왔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또 연속성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현물 매수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금요일장에 던져버리는 걸 보고 그 말씀하셨던 그 수급도 단기적인 흐름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런 수급들도 있었을 거는 뭐 당연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 그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에서 그 하방의 폭이라던가 하방 리스크가 더 이상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뭐 미국 시장 쪽에서 최근에 그 파생 쪽의 그 변화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그 화면을 이제 일자 몇 개를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네. 일단 6월 3일이랑 그리고 6월 22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한번 세 개를 가져봤습니다. 6월 3일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AI에 대한 낙관이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던 이제 그런 과정이고 6월 22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기 최근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던 이제 그 날짜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의 날짜인데 상황들을 보면은 일단 뭐 숫자를 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요약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 시장은 이때에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저희가 계속 뭐 쏠림 그리고 뭐 일부 종목만 계속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뭐 일부 기사에서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하방이치나 이런 게 너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지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개별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은 됐지만 그 지수 전체를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해지를 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마냥 어떤 AI나 일부 종목들의 쏠림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혹시나 어떤 문제 때문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좀 우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6월과 좀 그 대조적인 것이 그 개별 종목에 대한 그 풋콜 비율이거든요. 네. 6월에는 이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확실히 개별 종목의 상승 쪽에 강하게 베팅을 하면서 리스크는 지수로 좀 해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이 개별 종목의 풋콜을 보면은 그 이제 풋 쪽의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베팅들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게 마냥 시장을 안 좋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지수 자체에 대한 그 하방 베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강화가 됐을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뭐 빅스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베팅은 그 살짝 좀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강한 확신을 덜어낸 만큼 지수 전체에다 걸고 있는 해치는 일부 좀 풀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그 AI가 어떻게 보면은 한 2022년 말부터 지금 증시와 경기 전반을 끌어오는 거대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시장은 이게 전체가 붕괴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는 가격을 그 프라이싱을 하고는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반증이 이쪽 맵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국내 증시를 좀 힘들게 하는 기업들이기는 하죠. 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들은 많이 안 좋았는데 저희가 미국 증시 그 전반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나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그래도 상반기와는 최근에 조금은 다른 모습이 그래도 전자닉스가 뭐 크게 오르지 못하는 날이라던가 쉬어가는 날에는 주변부로 이제 확산이 나타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조짐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전반적인 시장 붕괴에는 크게 이제 베팅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좀 역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저걸 보면은 애플은 정말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피난처라고 해야 될까요? 빌런. 네. 빌런이자 피난처. 대피처라고 해야 될까요? 참 빅테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온도가 다른 게 느껴지긴 하는데 돈을 안 쓰는 기업의 대표적인 네. 기업으로서 오히려 시장에서 좀 선방하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창신 메모리 이야기에서 말씀하셨던 시나파이낸스 사실 제가 들어가서 네. 이제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어 번역하기 위해서 봤는데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네. 있었는데 창신 메모리가 지금 상장하자마자 일단 시초가가 472%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도 이게 만약에 뭐 시차가 그 뭐 지연이 없다면 396%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이제 과창판 같은 네. 경우에는 상장하고 5거래일까지가 이제 상한가 적용이 안 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해서 쭉 올라갈 수도 이제 있겠다. 더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원래 상장을 하려고 했던 밸류보다 싸게. 많이 낮췄었고 이제 수량을 더 늘렸었죠.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밸류를 좀 낮춰서 상장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단기 상승에는 일정 부분은 좀 기여를 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창신 메모리의 폭등이 딱히 뭐 이제 일본이라던가 한국에 있는 다른 AI 하드웨어 쪽의 수급을 크게 빨아갈 만한 그런 이벤트로는 아직까지는 보지 않고 있어요. 그 여건도 맞아요. 그렇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급의 블랙홀이라고 우리가 걱정을 좀 했던 것처럼 혹시나 창신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런 수급의 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뭐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제도라던가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번지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전쟁 얘기 한 번만 짚고 넘어갔으면 전쟁.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끝난 건가? 아니요. 저기 뭐 끝난 건가는 아닐 것 같은 게 아니라고요? 우크라이나 좀 가만히 좀 계시지. 왜 공격한 거죠? 아니 저는 러우 혹시 아세요? 전쟁에 집중을 하시지 왜 저기 이란 상선을 또 공격을 하면서 이거 전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에 대한 걱정이 인플레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전반적인 상황 좀 한번 살펴주시죠. 그래서 뭐 앞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호르무즈 쪽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막 아주 장기화되기가 어렵다. 양쪽의 경제를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부터 해서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트럼프의 입장 이런 것들까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전선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게 좀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후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란이 또 이제 뭐라고 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벌어졌는데 네. 저희가 약간 그 분리되어 있는 전선이라고 생각했던 이슈가 맞아요. 약간 뭐 하나로 합쳐지는 좀 그런 약간 이상한 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뭐 일단 뭐 안 좋은 이슈들인 건 맞긴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유가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유가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오는 이 유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정유 이제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카스피에서 이란 상선 공격 뭐 꼭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 또 그 정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또 이제 생산을 하고 네. 수출을 하는 국가인데 이제 그쪽에다가도 자꾸 이제 타격을 주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하드웨어라던가 이제 반도체 이제 이런 쪽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기 저점은 확인을 했다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이제 이전 고점까지 뭐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물가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유가 그리고 이제 그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되는 그 많은 그 제품들은 실제 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까지 가면은 뭐 생산 차질 이런 쪽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해서 이런 불안 요인들은 계속 좀 가져가야 하는 게 지금 최근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호르무즈 쪽과 중동 쪽의 분쟁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네. 사실 잘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조금씩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이 좀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뭐 후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군사나 이런 쪽에 뭐 해박한 쪽은 아니지만 워낙에 뭐 군사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란이라던가 이런 그 국가 단위로 이제 비교를 하기에는 좀 이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홍해 같은 경우는 사우디 같은 국가 입장에서 뭐 호르무즈는 뭐 안 다치면 좋았겠지만 다쳐도 뭐 오케이, 왜냐면은 최근에 보면 그 얀부왕 쪽을 통해서 하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 이제 차질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호르무즈 사태에 대해서는 중동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까지는 개입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후티가 이제 홍해 쪽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좀 더 이제 개입을 할 만한 이제 그런 더 요인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은 본인들도 이제 그런 뭐 역량의 한계를 좀 잘 알고 있을 거고 이제 뭐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선주들 이제 뭐 해운사나 이런 쪽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뭐 미국이나 사우디가 이야기를 해도 네. 실제로 이제 공격도 받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보험료라던가 그리고 보험료가 안 오르더라도 뭐 다치거나 혹은 이제 생명에 이제 해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저곳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약간 좀 물가 압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현황과 이제 과거를 쭉 해봤다면 이제 네. 앞으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빅테크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오늘 이제 이벤트였던 상시메모리 상장도 방금 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FOMC도 있고. 그렇죠. 짚어볼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뭐가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다 그렇겠지만. 뭐 앞에서도 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네. 뭐 FOMC와 이제 빅테크 실적이 겹쳐 있기 때문에 결국 해석이 또 이제 빅테크가 설령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해석이 이제 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FOMC에서 이제 어떤 톤에 혹은 이제 향후 이제 금리 결정이라던가 금리 방향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게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빅테크들 실적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숫자에 대한 우려는 없긴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클라우드 업체들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메모리 사이클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P에서 이제 Q 사이클로 넘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 가격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올랐고 여기에서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뭐 이제 Q, 그러니까 수량이 늘어난다라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적이나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네. 실제로 그래서 단순히 또 이제 캐펙스가 뭐 늘어난다. 사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시장이 열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구글의 그 캐펙스 연간 전망 상향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반도체나 메모리 그리고 다른 원자재들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값이 많이 올랐는데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Q에 대해서 담보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늘어나는 것인가 이제 네. 이거에 대한 그 의심이나 걱정을 하시는 시각들도 요즘에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빅테크들 실적에서 앞에 구글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시장이 서프라이즈로 반응할 만큼의 캐펙스 상향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메모리나 이런 가격들이 올랐는데 그 가격이 오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늘린다고 했던 캐펙스의 양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상회를 하거나 할 정도로 이제 과연 많이 늘렸는가에 대해서 좀 확실하진 않은 숫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빅테크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주 큰 폭의 이제 캐펙스 증가를 얘기해주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빅테크들의 캐펙스 자체는 뭐 줄인다고 얘기할 리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배제를 하는 게 맞고 아주 크게 늘린다라고만 하지 않으면은 캐펙스를 뭐 늘린다라는 정도의 톤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제 구글 실적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좀 좋게 볼 만한 여지들은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있었던 게 네. 돈을 더 쓰는 건 맞는데 그 돈을 더 쓰는 만큼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뭐 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업 부문.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래서 뭐 잘 버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아직까지는 이제 못 지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는 그 수급 빅테크들 채권의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금리가 일부 상방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너무 맞습니다. 높게 채권을 해서. 많이 하니까 그래도 한 상반기 아니면 작년 이때까지 찍어내던 정도의 채권은 시장에서 뭐 좋다라고 뭐 가져갈 수 있는 수량이었는데 네. 그래도 채권 시장의 자금도 어느 정도 한정적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여건에서 유동성 전반적인 유동성 여건도 뭐 몇 년 전보다는 약간 제약적인데 네. 빅테크들이 뭐 거의 뭐 몇 배가 되는 채권을 점점 더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수급 요인 때문에 금리를 좀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이제 매크로가 많이 중요한 이제 그런 판이 되었다. 네. 상반기에 저희가 매크로에 집중을 하지 않을 때가 보통은 증시에 좀 좋은 여건이긴 하고요. 산업 펀더멘털이나 숫자, 이제 내러티브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할 때가 좋은 분위기였는데 앞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고 이 질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리 쪽에 이제 맞닿아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매크로를 시장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약간은 뭐 바닥은 확인했을 수 있지만 좀 불편한 구간이 하반기에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물론 이 뭐 말씀하셨던 네. 프리캐시 플로우나 이제 채권 발행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돈이 어디서 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쟁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돈을 네. 빌려서라도 마련해서라도 어떻게든 투자를 먼저 하고 나아가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야라는 거를 우리는 점수를 많이 주고 그것에 맞춰서 투자를 계속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요 걱정했었던 것도 그래 우리 이런 걱정했었잖아. 근데 지금 봐봐 마이너스 난 프리캐시 플로우도 그렇고 아 이제 채권도 받아줄 사람이 없네라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우려감을 잠재우기 위한 뭔가 한 가지가 나온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금리 부분 돈을 아닐까요? 잘 번다라는 얘기를 해도 지금 안 안 되잖아요. 통했고요. 채권 발행해도 사실 뭐 이전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배수로 다 내가 할게요 하면서 좀 맞아요. 나섰잖아요. 메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나와야 이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저는 그래서 앞에 주신 말이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채권 발행 더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냐라고 어. 하면은 그거를 또 그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네. 우리 돈 잘 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그 AI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잘 모르겠다. 반론까지 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라는 게 워낙에 이미 그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그 판명이 난 지가 좀 됐고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돈을 잘 번다라는 논리적인 반론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잘 벌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건데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어렵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역으로 사실은 그래서 단기 바닥을 계속 좀 한 번씩 찾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너무 많은 우려와 질문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이번 그 하이퍼스케일러 네. 실적에 대해서.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많이 빌린다에 대한 우려를 뭐 이게 전부가 되긴 힘들겠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반론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걸 보여주는 데까지도 저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감이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다리고 있는 건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유동성을 조금 그러니까 나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금리의 여건인데 이게 이제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인상은 안 하겠다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미국 경제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가능한 수준입니까 체력이? 사실 그 뭐 이제 인상 쪽으로 찾고 이제 기우는 게 나름 시장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네. 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빅테크들 채권이라던가 그 채권 시장에 수급 요인 자체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인 문제도 어쨌든 뭔가 이제 불편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그럼 금리를 좀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최근에 그 시장 금리 상황인데 그 저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월 FOMC에서 생각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뭐 이제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네.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오히려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 인상에 대한 그런 뭐 강력한 이제 뭐 힌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뭐 투자라던가 이들의 수익성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 맞물려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이제 안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너무 좀 뭐 우려나 좀 질문이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이번 빅테크 실적이랑 FOMC가 무난히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좀 시장의 해석을 좀 바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10시 구간에 정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변동성이 큽니다. 네. 우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상승으로 출발이 됐었죠. 코스피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 흐름이 한 1%대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3% 이상의 상승해서 지금 1.7%까지 상승폭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게 10시 구간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네. 요즘에 하루의 흐름을 봐도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언제 끝날까요? 이런 변동성. 대체 뭐가 나와야지 끝날까요? 저는 그래도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은 좀 잡힐 단기 방향성은 좀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벤트들을 네. 좀 네네, 묵직한 맞습니다. 걸 지나면서 사실 지금의 움직임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이벤트들을 그 대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급등했었던 종목들도 오늘 굉장한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그 불안감. 아, 이거 지금 길게 끌고 갈 만한 시장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물려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그냥 쳐다보고 계신 거고 현금을 그래도 조금이라 들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하는데 네. 그런 자금도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단기 매도가 굉장히 과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수급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말씀드린 것처럼 1.35%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1.5%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개인 매수가 지금 1조 7천억까지 요 1시간 정도 안 되는 사이에 5천억 가량이 더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그만큼 더 팔고 있습니다. 1조 7,600억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수급이 너무 약하네요. 지금 연기금을 일단 소폭 매도 우이고 네. 금융투자도 매수 규모가 너무 적어요. 100억도 안 됩니다. 순매수 규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은 현재 순매도 우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좀 사지만 그 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댓글이 계속 이번 주가 바닥이다. 다음 주를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몇 달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몇 달? 언제 나오시죠? 다음 주에 나오시나요? 저는 아마 다다음 주일 다다음 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신 말씀이 맞는지 음. 다다음 주에 나오실 때 8월에. 저희가 확실하게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소진영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작은 참 괜찮았는데 말이죠.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장도 반도체 위주로 좀 빠진 거를 보고 우리 국장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주말 사이에 AI 관련한 정말 수많은 모이기도 어려운 분들이 다 그렇죠. 모여서 네. AI 산업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 투자해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한 게 장 초반에 조금 영향을 미치더니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 계시는 게 AI로 만든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뭐 대단한 대단한 분들이 모임이었는데. 만났는데 우리 시장은 또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 쓴다고 하는 거 싫어하고요. 음. 돈 많이 쓴다고 하는 것도 그 산업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지금은 머릿속으로는 믿는데 네. 이 마음은 시장 참여자분들은 다 힘든 게 시장에서도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뭐 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힘내라는 말씀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내는 것도 시장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 싶으면 시장 잠깐 덮어두시고 오늘은 산책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웃으면서 부디 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겠고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